자, 낙폭과대주 포착. 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까? 이런 주제로 또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보죠.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일까? 자, 우리 투자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기업. 네. 어떤 기업부터 보고 있죠? 일단은 뭐 반도체가 너무 핫하다 보니까 반도체 쪽으로 안 볼 수가 뭐 없을 것 시류를 같은데요. 따라갑시다. 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 종목은 TLB라는 종목을 TLB. 네, 준비를 했고요. 화살표 점수 일단 8점 일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DDR5 얘기 나오게 되면서 증거사 리포트도 그렇고 기사가 되게 많이 나오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씩 증거사 리포트를 참고를 하고 하는데 보니까 뭐 충분히 TLB가 왜 수혜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자세히 상당히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DR5 쪽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텔 쪽 얘기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잘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달이죠. 사파이어 레피드를 출시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1월 달에 서버용 CPU 그리고 3월 달에 이제 노트북용 CPU가 출시가 됐는데 그 노트북용 CPU 같은 경우는 갤럭시북 3에도 현재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삼성전자 인텔의 어떤 메모리 협력 강화는 좀 더 가속화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파이어 레피드가 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 상반기죠. 지금 현재 6월 달까지 상반기를 봐야 되는데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DDR5가 투입이 되고 서버용 CPU가 투입이 되는 시기가 하반기로 잡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이 공급 과잉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 조금 늘렸다가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뭐 기대가 된다는 그런 리포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삼성전자 인텔이 어쨌든 이번에 5월 20일 날 인텔 CEO가 방문을 하게 되면서 삼성과 또 이제 면담을 한 걸로 저는 알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거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사파이어 레피드 호환성 검증이 아직 완료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AMD 쪽과는 검증이 완료가 됐는데 협업을 강화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이 호환성 검증을 진행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전자 잘 아시겠지만 12나노급 공정의 16GB 이제 DDR5 양산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제품을 이제 시작으로 호환성 검증을 하지 않을까라고 추측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호환성 검증이 완료가 되게 된다라면은 사파이어 레피드 그리고 또 이제 올해 하반기에는 또 에메랄드 레피드가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포에라 시트로 포에라 또 새로 나오거든요. 제가 갑자기 포에라 시트로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CPU에 맞는 디램이. 예. 그 CPU가 DRAM이 나올 예정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DDR5가 채택이 되는 새로운 제품들이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좀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DDR5 관련돼 가지고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이 DDR5용 이제 판매 계획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K 하이닉스는 이미 사파이어 레피드 호환성 검증이 완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출시를 하게 된다라면은 호재가 수혜가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DDR5 관련된 같은 경우는 이제 메모리, 모듈용 PCB를 현재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혜주로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보통 무상생산 기업은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무상생산 하고 난 이후에도 주식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생산을 악재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상생산 이후에 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쭉 계속 이제 2만 원대에서 횡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DDR5 모멘텀이 좀 확장이 되게 된다라면은 아마 이 최근의 횡보 흐름을 좀 탈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긍정적인 코멘트도 좀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신규 매수는 일단 22,500원 이하 지금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목표가는 29,00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대량 거래는 뭐 금요일 날 터졌군요. 재료를 막 이제 뭐 뉴스도 나왔을 거고 DDR5.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거래가 좀 소강 보이면서 살짝 조정.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다 쉬어가고 있으니까요. 네, 저게 진짜일까? 저러다 마는 건가? 이렇게 경계하는 거죠. 아, 그럴까요? 그러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따라가 말아 이러는데 따라가기에는 이제 살짝 밀리니까. 근데 이제 저가 매수 기회일까? 오케이. TLB라는 기업을 첫 번째 먼저 봐주셨고, 자, 두 번째 기업은 이말올이라는 주제에 맞는 기업이라고 봐지는데 네이버. 네, 준비를 했습니다.
무겁지 않을까요? 네, 무겁죠. 무거운데 어찌 보면 낙폭과대라는 그런 개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네이버가 좀 부합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 횡보할 것 같으면은 제가 준비를 안 했을 건데요. 조금 바닥 탈출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나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두 번째 기업은 네이버고요. 네. 근데 이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상승 속도 때문에 요거는 화살표 점수를 일단 6점 정도. 화살표 점수는 6점이요. 6점. 네. 높진 않은데. 그 상승 속도가 그게 네. 빠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화살표 기준을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속도라고 좀 말씀드렸거든요. 좋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는 6점이고요. 이번에 1분기 실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금리 이슈. 여기 계속 발목이 잡혀있던 IT도 그렇고 인터넷 기업도 이제 조금 벗어나 해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이유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파월이 이제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그 연준에서 6월달 이후가 되게 되면 동결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기분 좋은 게 제 예상이 맞아서 좀 기분이 좋고, 어쨌든 이 금리의 발목이 잡히게 되면서 IT라든지 인터넷이 조금 짓눌려 있었는데 그런 부분 좀 탈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거시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시장에서 이제 종목 이슈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또 상당히 양호한 실적이라고 좀 긍정적 후한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네. 시장 예상치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뭐 큰 폭의 예상치 상해는 아닙니다. 한 2,800억 정도 예상했었는데 한 3,000억 넘게 나왔기 때문에 한 200억 정도 오버가 된 부분인데, 요거를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색 플랫폼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에 반해서 커머스라든지 컨텐츠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41.5%, 94%까지 성장을 하다 보니까 좀 후한 평가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후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은 요 정도 이제 시장 예상치 상이면은 그렇게 쳐다보진 않거든요. 네. 그런데 후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네이버를 바라보는 시장의 시선이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도 저는 개인적으로 241선을 상당히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너무나 당연하지만은 241선 같은 경우는 장기 추세선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장기 추세선을 올라탔다라는 것은 이제 장기 성장성도 하락해서 상승으로 전환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41선을 저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와서 241선 올라타고 있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최근에 이 횡보 흐름, 그러니까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은 현재 작년 10월 달부터 계속해서 지금 이제 20만 원 전후에서 횡보 흐름인데, 이제 이 횡보 흐름을 좀 탈출하게 되면서 길속 반등이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 환원책. 이제 그 현금 배당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사주 소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조금 투자자들을 위한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배당이 싫다라면은 적어도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좀 주주들에 좀 도움이 될 만한, 그러니까 구미가 땡길 만한 이런 정책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여담입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주주 가치 제고. 네. 그래서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21만 5천 원 정도 뭐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일단 20만 5천 원 정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주주 가치 제고를 세련되게 좀 많이 할 수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들은 많이 안 하죠. 뭐 그쵸. 애플 비근한 예로 애플은 현금성 자산이 네. 이제 많잖아요. 네네. 전 세계 가장 높겠죠. 근데도 회사채를 발행해요. 네. 발행해가지고 자사주를 매입 소각시키는데 네네. 씁니다. 네네. 뭐 그러면 언뜻 들으면 뭐 하는 짓이지라고 할 수 있지만 그 회사채 발행은 일단 네. 세금 문제 때문인 것 같고, 절세를 통해 가지고 네. 또 주주가치 제고를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시장에서는 인정을 받는단 말이죠. 그쵸. 그죠? 네. 미국은 항상 실적 기준이 EPS지 않습니까? 주당 순이익. 주당 얼마만큼 순이익이 남았고 그 순이익에서 배당 성향이 높기 때문에 주주들이 기대하는 가치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 물론 우리나라도 실적 시즌에 뭐 종목들이 안 간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홀짝 나왔다 이러면은 증시가 전체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배워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자기 네. 주식을 사서 소각을 시켜버리니까 우회적으로는 자본 네. 감소 효과 감자하고는 다르지만 네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게 또 올라가잖아요. 그쵸, ROE라는 올라가죠. 네네.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네. 그러니까 그렇게 포장도 잘 하니까 주가가 인정을 받고, 그리고 또 좋은 건 네. 아니지만 미국 기업들은 지금 2분기, 3분기에 대한 그 어닝 컨센서스라는 게 올라가요. 그렇죠. 감원을 했잖아요. 네. 작년 말부터 뭐
카무 뉴스가 대규모 감원 IT 기업들이 감원했으니까 일단 고정 비용 안 나가, 인건비 안 나가니까 그쵸. 이익이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또 주가를 올려요. 그쵸. 우리나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미국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제가. 미국이 저 개인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포커싱이 이제 투자자인 거죠. 네. 투자자 포커싱, 그러니까 감원을 하는 이슈, 감원이라는 어떤 그 그래서 우리나라는 구조성이 좋은 건 아니. 감산. 좋은 건 아니라고 감산.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게 항상 이게 주식이라는 게 투자자의 포커싱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쨌든 주가에 도움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이버도 뭐 고민을 하겠죠. 네, 좀 기대해보고. 네. 자, 무겁지만 네이버를 두 번째 기업 선택해줬고 세 번째로 좀 가벼운 세 번째 이제 가볍게 가집니다. 1승. 1승? 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조선 얘기할 때 한창 제가 이 종목을 많이 말씀드렸었는데. 네, 기업명이 요즘 하도 뭘 바꾸기도 많이 해가지고 1승은 이제 조선 관련주라 보시면 되고요. 조선 기자재? 네. 그리고 조선 중에서도 LNG, LNG상과 연관성의 종목이라고 오늘 보시면 될 것 조선 같습니다. 업종이 그래도 조금 네, 분위기 괜찮습니다. 그리고 1승도 최근에 이제 5월 9일에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는데 이 종목은 또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화살표 점수는 8점.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 화살표 기준은 변동성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제 그 카타르 LNG 프로젝트 2차 이제 협상이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는 상황들인데 도크를 확보해놓고 언제쯤 얘네들이 발주하나 이런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유럽 눈치를 보게 되면서 이제 진행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LNG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은 동성 하이텍이는 이제 한국하고 이런 종목들이 많거든요. 근데 제가 1승을 굳이 꺼낸 이유가 뭐냐면 유럽에서 LNG 수입은 늘리지만 중요한 건 LNG 터미널을 늘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LNG를 영원히 계속 수입을 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LNG 터미널을 앞으로 수소 터미널로 이제 전환할 계획이 있다 보니까 LNG 터미널을 더 만들기보다는 FSRU라 그래가지고 그 재기화 설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 우리가 LNG선 같은 경우는 LNG를 액화해서 운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액화된 LNG를 기체로 전환시켜주는 장비라고 보시면, 설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SRU에 LNGRU라 그래가지고 재기화 설비를 만드는 회사가 이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구에 FSRU라는 그런 설비를 설치해놓거나 아니면은 LNG선에다가 LNGRU를 설치해가지고 이 배에서 항구에서 바로 기체로 이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현재 유럽에서 만들어 가고 있는데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에 아시겠지만은 지금 설비를 계속 늘려가는 것들이 수출량을 늘리고 하는 것들이 결국 유럽 수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점을 감안해 봤을 때 카타르, LNG 요익에 나오게 되면 1승이라는 종목을 안 볼 수 없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해서 이제 LNG 안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한국조선향이죠. 이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NG전 수주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 종목은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드려보고 싶고,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LNG 그 조선주가 들썩이 되면서 이 종목도 변동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1승이라는 종목을 했습니다. 네.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3,700원 이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가격이 4,100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격은 조금 이제 수정을 하게 된다라면은 4,000원 전후로 일단은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3,700원 주면 좋겠지만은 현재 가격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재 4,000원 전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4,500원 정도 목표가는 4,500원 정도 짧게 잡았는데 그 이유는 제가 판단해 보건데 4,500원이 돌파가 되게 된다면 전고점 돌파도 신고가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한 분기점이라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원 돌파를 하게 되면은 추가 보유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종목은 1승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승. 그다음에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기업을 빠르게 하나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야스. 1승 야스. 오늘 뭐 라인 맞춰요? 아유, 뭐 야스도 많이 들어봤는데. 증착 장비 기업입니다. 증착. 네. 7점, 이 종목은 7점 드리도록. 화살표 점수 7점. 화살표 점수는 7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OLED 쪽에서 계속 좋은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쪽으로 이제 WLED 공급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나온 상황인데
보통 이제 국내 쪽에 단독 보도하고 이게 나오는데 그런 쪽보다는 해외 쪽에서 나오는 뉴스가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올리 쪽에서 계속 좋은 뉴스가 나오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8.6세대 이 대형 투자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련돼서 이제 노광이나 진작 쪽에 전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는데 증착 장비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선시즌도 있긴 하지만은 이 대형 증착 장비 공급 같은 경우는 이 야스가 좀 더 수혜고요. 그리고 증착원을 또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수혜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15.82%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어떤 직접적인 수혜 여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신규 매수 같은 경우는 이제 13,500원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2만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빠르게 야스까지 들어봤고요. OLED 증착 장비 화살표 점수 7점. 오늘은 낙폭과대는 아니지만 하여튼 뭐 시류에 따른 TLB와 그다음에 낙폭과대인 네이버 그리고 1승 야스까지. 네. 혹시 선택? 이 중에 탑픽? 탑픽이요? 탑픽은 TLB. TLB. 네, 알겠습니다. 시류를 따라가겠다. 이렇게 네. 정리하겠습니다. 알파 프로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